오늘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서 먼저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화합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탄소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14족에 들어가요. 14족에 들어가고 2주기이면서 몇 번 원소예요? 6번 원소예요. 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탄소가 6번 원소라는 거 우리 주기율표는 양성자 수로 나타냈거든요. 이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예요. 그럼 얘는 6번 원소예요 해서 플러스 6이라고 쓰고요. 2주기라는 건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뜻이에요. 2개. 전자 껍질이 2개 있다는 것이고 14족은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면 체외각 전자라고 해요. 전자 껍질입니다. 체외각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는가?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6개.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아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2주기가 되는 거고요. 체외각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들어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체외각 전자가 돼요. 체외각 전자수가 몇 개예요? 하고 물으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체외각 전자수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거예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그럼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됐죠? 그럼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18족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려고 해요. 그럼 18족을 한번 볼게요. 18족에 있는 비활성 기체는 누가 있습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비활성 기체가 18족이고 이 18족에 있는 비활성 기체에서는 헬륨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 네온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아르곤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2번이고 얘는 10번이고 얘는 18번이 돼요. 그럼 18족에 있는 헬륨은요. 2번 원소이면서 첫 번째 주기인데 전자가 이렇게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헬륨은 예외입니다. 헬륨은 제외해요. 가장 마지막에 전자가 2개 들어있어서 그럼 네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면 10번이면서 전자 껍질이 이렇게 2개 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체외각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하고 물으면 8개예요. 8개.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의 체외각 전자수가 8개예요. 바로 우리는 비활성 기체에 있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원자과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해요. 0. 얘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예요.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로서 우리 주기율표에서 나오는 거는 가장 마지막 전자를 몇 개 가지려고 한다? 8개를 가지려고 해요. 이것을 무슨 규칙이라고 합니까? 하면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8전자를 가지는 거.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탄소는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해야 됩니까? 하고 놔주는 겁니다. 그럼 탄소는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더 와야 되겠죠. 맞죠? 8개의 전자를 가지려면. 자, 그러면 체외각 전자수가 4개이고 원자과 전자수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가 4개니까 최대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해야지만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는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정해지기 위해서 탄소가 최대 4개의 물질과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탄소는요. 누구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수소, 산소, 질소, 황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또 탄소는요. 누구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까? 17족 원소인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17족에 있는 할로젠 원소인 누구하고도 결합할 수 있다?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하고도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탄소는 다양한 무엇을 만든다? 화합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탄소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탄소, 탄소,
탄소끼리 결합해서 긴 사슬 모양을 이루기도 하고 탄소가 결합해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가지 모양을 이루기도 하고 탄소가 결합해서 무엇을 이루기도 합니까? 하고 보면 고리 모양을 이루기도 하고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탄소와 탄소 사이의 삼중결합 이렇게 다양한 결합을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다? 탄소다 하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요게 리뷰에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고 나와주는 건데 탄소와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런 것들이 탄소 화합물이에요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왜 탄소가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해야 돼요? 8전자,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기 위한 옥텟 규칙 때문입니다 하고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에 있는 네온도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있고 아르곤도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8개가 들어있어요. 헬륨만 제외하고. 됐죠? 요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 때문에 탄소에 체외각 전자수도 나오고 원자가 전자수도 나오고 최대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니 하고도 나와주는 겁니다. 연결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화학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얘는 리뷰에서 봤던 거를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겁니까? 하고 물으면 화학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배울 건데 화학의 발전과 우리 생활. 화학의 발전과 우리 생활에서 첫 번째 뭘 배울 겁니까? 화학 발전이 우리 인간의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해결해 줬다. 요거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가 무엇에 대해서 볼 겁니까? 이렇게 다양한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탄소 화합물.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 해야 된다? 외워주고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중학교 때 거보다 훨씬 많아요. 알겠죠? 중학교 때 생각하고 숙제만 한번 띡 하고 오면은 50%밖에 이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고등화학원이니까 고2 때 배우는 거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면서 항상 복습을 해야 돼요. 꼭 부탁드릴게요. 복습. 자, 그럼 화학 발전과 우리 생활에서 화학 발전이 무엇에 관여했습니까? 의식주를 해결해 줬다 했어요. 화학 발전. 화학 발전에 의해서 무엇이 해결됩니까? 하고 물으면 첫 번째,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하고 물으면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하고 물으면 의류 문제를 해결해 줘요. 화학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을 해결해 줍니까? 하고 물으면 세 번째가 바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인간은 오래 살고자 해요. 그래서 건강 문제. 화학의 발전이 이렇게 4가지 문제를 뭐 해줬다? 해결해줬습니다. 그러면 식량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고 물으면 산업혁명 이후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인구의 수가 증가하니까 옛날에는 천연비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식물을 썩혀서 만든 퇴비라든지 동물의 분뇨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무엇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화학비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어요. 화학비료에 무엇이 대두되었다? 필요성. 화학비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화학비료의 3요소가 뭔가 하고 봤더니 NPK예요. NPK, 질소인 갈륨이에요. 질소인 갈륨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기 가서 볼게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요, 보십시오. 얘는 15족이고 2주기이면서 몇 번 원소예요? 하면 7번 원소예요. 7번 원소. 7번 원소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가 7개 있고 전자 껍질이 2개 있어요. 전자 껍질이 2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전자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7개의 전자가 있는데 마지막에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죠? 그러면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려면 3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3개가 더 필요한 거 이해되겠어요? 3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질소라는 녀석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아이만 나타낼게요.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질소가 와요. 마지막에 하나, 둘, 3개가 와요. 그럼 나랑 너랑 똑같이 전자를 3개씩 내놓아서 뭘 하자? 공유하자. 그럼 얘 8개 가지고요. 얘 8개 가집니다. 그러면서 질소는 삼중결합을 하고 결합하지 않는 전자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삼중결합을 했으니까 매우 안정해요. 그럼 우리 지구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이 산소가 삼중결합으로 매우 안정하니까 이 결합을 끊어야지만 무슨 비료를 만들 수 있다? 질소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질소 비료, 화학 비료의 필요성에 얘를 끊어준 게 바로 누구입니까? 하면 독일의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에요.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이것을 성공해줬는데 독일에 주로 하버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와 공기 중에 있는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무엇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코끝을 찌르는 암모니아 기체를 합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질소 기체랑 누구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기체를 뭐 하는데 성공했다? 합성하는데 성공을 해줍니다. 독일의 하버와 보슈가. 자, 이때 얘가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삼중결합을 끊어야 되니까 높은 온도, 높은 압력, 촉매를 사용해서 성공했어요. 이때 높은 온도는 400도씨에서 600도씨, 높은 압력은 200기압, 그리고 촉매는 산화철이라는 걸 써서 성공합니다. 이렇게 삼중결합이 되어 있는 걸 끊는 걸 성공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나오면서 요소 비료라든지 질산 암모늄 비료라든지 황산 암모늄 비료를 만들 수 있어요. 비료의 재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만든 거예요. 삼중결합을 끊어서 그래서 농농사나 밭농사 짓는데 비료를 확확 뿌리니까 생산량이 뭐 하겠어요? 쭉쭉쭉 증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발전이 뭘 했다? 화학 비료의 필요성으로 화학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암모니아 기체를 합성함으로써 화학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그 화학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뭐 문제가 해결되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뭐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져서 다양한 비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살충제예요. 살충제. 벌레를 죽여주는 살충제, 그 다음에 제초제, 풀을 제거해주는 제초제. 얘들이 농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됐죠? 농약을 뿌려요. 농약을 막 뿌리니까 해로운 곤충도 죽어요. 벌레들도 죽어요. 그 다음에 잡초도 죽어요. 그러니까 식량 생산의 질과 양이 증대돼요. 근데 문제점은 살충제나 제초제를 쓰면 농약이니까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 지하수도 오염된다는 문제. 자,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하면 비닐이라는 게 등장해요. 비닐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비닐 하우스를 건설하게 되니까 사시사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농작물을 공급받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겨울인데 막 딸기 막 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야채 같은 거 사시사철 다 먹을 수 있죠. 그죠? 옛날하고 달리. 이렇게 되는 게 비닐이고 또 농사를 지을 때 밭고랑에 비닐을 이렇게 씌워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이 주었어요. 농업에서. 그럼 어업에서는 어때요? 하면 얘는 농사 짓는 거고 물고기 잡는 데에서는 옛날에는 우리 산에 있는 나무 껍질을 가늘게 꼬아서 뭐 했어요?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저으면 무거워요. 그리고 질기다 질기지 않는다? 질기지 않아요. 그런데 화학이 발전하면서 뭐라는 게 나오는가 하면 나일론이라는 합성 섬유가 나와요. 촘촘한 그물을 만들 수 있겠죠. 가볍고 질기고 이런 그물들이 나오면서 어업 생산량도 뭐 되었다? 증대되었습니다. 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먹는 게 해결되면 두 번째, 입는 게 나와요. 의류. 자, 옛날에는 천연섬유를 이용했어요. 그럼 보세요. 천연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천연섬유는 식물에서 얻는 게 있고요. 동물에서 얻는 게 있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식물에서 얻는 게 뭐예요? 하면 면이나 마예요. 동물에서 얻는 게 견이나 모예요. 요겁니다. 면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흑인들이 목화솜 따는 거 봤죠?
그쵸? 흑인들이 그 목화솜을 따서 물레에다 돌려가지고 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 전통의 3대 5 짜는 거 봤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배틀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면말을 이용했고, 견이 뭐예요 하면 누에 꽃이 비단이에요. 그 다음 뭐가 뭐예요 하면 양틀 깎거나 낙타틀 깎아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구수가 증가하자 의류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얘들은 재배 기간이 뭐예요? 일정 기간의 재배 기간이 필요하고 대량 생산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가격도 뭐예요? 비싸요. 그죠? 그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우리는 많은 의류가 필요하니까 이 단점을 해결해 준 게 무엇입니까 하면 화학 발전에서 뭐가 발견돼요? 합성 섬유가 개발돼요. 합성 섬유가 개발됩니다. 자, 그럼 이 합성 섬유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혼합물에 분리해서 끓는 점차 배웠죠? 분별 증류 나올 거예요. 누구의 분별 증류? 원유의 분별 증류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원유를 넣어주고 분별 증류탑 이렇게 가면 가장 꼭대기에서 끓는 점이 낮은 아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이 한번 봤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내가 여기에다가 원유를 넣고 뭘 해요?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LPG가 여기서 나와줘요. 액화석유가스가.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하면 가솔린이 나온다고 배웠을 거예요. 얘가 20도씨에서 몇 도씨 사이입니까 하면 120도 사이예요 하고 나와주면 보통 여기에서 휘발유라고 부르는 아이가 나와요. 얘가 20도씨에서 몇 도 사이에요 하면 70도씨 사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 중에서 나프타라는 게 있어요. 70도씨에서 120도씨 사이에. 이 나프타가 바로 뭐의 원료가 됩니까? 합성섬유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합성섬유. 이 나프타에서 최초의 합성섬유를 만든 사람이 미국의 캐러더스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만든 합성섬유의 이름이 뭐다? 나일론이 돼요. 나일론. 됐죠? 화학의 발전으로 합성섬유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최초의 합성섬유. 최초의 합성섬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최초의 합성섬유가 미국의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만든 나일론이에요. 나일론. 이 나일론이 나오면서 옛날에는 스타킹이 비단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나일론이 나오면서 나일론으로 스타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복 입을 때 스타킹 신잖아요. 매끈매끈 하잖아요. 기적의 섬유라 해서 나일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섬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섬유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폴리에스테르예요. 그래서 요 2개 정도만 좀 기억해 주세요. 폴리가 들어가는 섬유는 전부 다 석유에서 뽑은 거예요. 나프타에서. 그래서 여러분 옷 이렇게 상표 봤을 때 몇 퍼센트 폴리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아, 폴리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뭐다? 합성섬유구나. 그리고 나일론이라고 되어 있어도 뭐다? 합성섬유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폴리 무엇이 있어요? 하면 아크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걔가 뭐와 같이 보온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입는 털 스웨트라든지 양털처럼 뽀글뽀글 생겼는데 실제 양털 아니잖아요. 걔들 전부 다 뭐에서 만들었다? 폴리아크릴. 그리고 얘들이 열에 강해서 소방복으로도 쓰여요. 그죠? 아, 그럼 최초의 합성섬유인 나일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폴리에스테인데 이 폴리에스테가 남방, 양복, 즉 남방이라는 건 와이셔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양복이나 와이셔츠나 교복에 있는 와이셔츠, 교복 이런 것들 전부 다 폴리에스테를 사용한다. 그리고 폴리아크릴은 열에 강해서 소방복이나 안전복에 써요 하고 나오는데 최초의 합성섬유가 뭐다? 나일론이라는 것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2번째 뭐가 개발됩니까? 하고 보면 합성염료가 개발돼요. 의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성염료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의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성섬유와 무엇이 개발되었다? 합성염료가 개발되었어요. 이 합성염료의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모브예요. 모브. 모브가 합성염료의 이름입니다. 보라색 염료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거는 퍼킨이라는 과학자가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됐죠? 그럼 합성 섬유가 만들어지고 합성 염료가 개발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요, 연지벌레라든지 우리 식물에서 추출해서 옷감에 색을 들였기 때문에 색을 들인 옷을 입을수록 뭐예요?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개발되었다? 합성 섬유와 합성 염료가 개발되었습니다 하고 알아두시고요. 오늘날 섬유는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기능성 섬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섬유를 가지고 뭐도 만들 수 있어요. 방탄복도 만들고 스마트 의류에서 컴퓨터, 웨어러블 해갖고 부착되어 있으면서 내 몸에 건강을 해주는 것까지 개발되어서 나왔습니다 하고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거 문제가 나옵니다. 주거 문제, 옛날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물으면 건축 재료가 나무나 돌이나 벽돌이나 볏집이나 기와를 가지고 지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었는데 오늘날은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이렇게 되는 것까지가 뭐의 발전이었다? 화학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럼 주거 문제에서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그러면 화석 연료를 이용했어요. 화석 연료를 우리 주거에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화석 연료 중에서 무엇을 주로 이용합니까?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 1960년대는 연탄을 떼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있죠?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뭐예요?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죠. 그렇죠?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고 냉온수를 조절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딱 누르면 따뜻한 물 나오니까 언제든지 샤워하고 씻을 수 있죠. 도시가스를 가지고 난방을 하니까 보일러만 켜면은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죠. 그리고 도시가스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야. 가스레인지. 파란색 불꽃 나오는 거. 요즘은 인덕션 레인지로 바뀌어서 전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화석 연료를 주거로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건축 재료에 뭐가 생겨요?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 자, 건축 재료의 변화에 화학 발전이 기여했는데 얘를 좀 더 알아두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철의 재련 과정. 철을 뽑아내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알루미늄의 재련 과정. 그 다음 유리. 유리는요 뭐예요? 하고 물으면 이산화규소예요. SiO2.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철은요 무엇으로 존재했는가 하면 산화철로 존재해요. 순수한 철을 뽑아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보면 산화철로 존재해요. 철광석이라고 불러줘요. 산화철 또는 철광석이라고 불러줘요. 이 산화철 철광석에 누구를 넣는다? 코커스를 넣어요. 탄소를 높은 온도에서 압축해서 만들어진 코커스를 넣어서 용광로에 통과시키면 누가 얻어진다? 철이 얻어집니다. 이렇게 뽑아내요. 그래서 오늘날 건축 재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알루미늄은요.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산화 알루미늄인데 이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원석을 갖다가 보크사이트라고 해요. 보크사이트를 뭐 합니까? 그러면 그냥 녹이려고 하면 2000도씨 이상 가열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하면 빙정석이라는 아이를 넣으면 900도씨 이상에서 녹아요. 얘가 녹습니다. 녹으면 여기에다 뭘 흘려줘라? 전류를 흘려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알루미늄이 얻어져요. 그죠? 그 다음 유리라는 녀석은 모래의 주성분에서 뭐 해냅니까? 모래의 주성분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건축 재료가 나와줘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여러분이 구분하면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들어주시면 돼요. 자, 옛날에는 나무나 벽돌이나 흙벽돌이나 기와나 볏짚 이런 거를 이용해서 건축 재료에 사용했으면 오늘날 오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면 시멘트라는 녀석이 나왔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하면 콘크리트라는 녀석이 나와요.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와줍니다. 그럼 시멘트는 무엇이에요? 하고 물으면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성분에서 얘를 가열해요. 가열해서 산화칼슘이라는 게 나오면 여기에 점토를 섞어줍니다. 점토를 섞어서 만든 게 시멘트예요. 얘는 로마 시대부터 있었어요. 콜로세움 나오는 로마 시대 있죠? 그때부터 있었고요. 콘크리트는 무엇이에요? 하면 이 시멘트에다가 무엇을 섞습니까? 하고 물으면
모래나 자갈을 섞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레미콘차에서 섞어주는 게 콘크리트예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누르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당기는 힘에는 약해요. 그 다음 우리가 철을 뽑아냈어요. 철을 뽑아내면 요즘 건설 현장 가보면 중간에 뼈대를 전부 다 철골 구조로 세워요. 철골 구조로 세우고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쫙 부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니까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대형 다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축은요, 대형 건축물이나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게 무슨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이런 알루미늄 창문, 샤시, 여러분 집에 가면 전부 다 알루미늄 있죠? 창틀로 이용하는 거, 베란다에 있는 거, 알루미늄을 이용하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유리가 들어가죠. 유리가 들어가는데 뭐 쉽게 깨지지 말라고 강화 유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유명한 정치인이 되거나 중요한 인물이 되면 방탄 유리가 장착된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유리가 나와준 겁니다. 이렇게 건축 재료가 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고층 빌딩이라든지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대형 다리와 같은 것을 뭐 할 수 있다?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외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하면 벽과 벽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간다는 거. 그죠? 층간소음을 해주기 위해서 층과 층 사이에도 단열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뭐 이용해요? 미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건물의 부식도 막고 미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도 해줍니다 하는 거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뭐에 관심이 있다? 건강에 관심이 있겠죠.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합성의약품이 나와줍니다. 합성의약품이 뭐 되어요? 개발돼요. 자, 합성의약품이 개발되는데 얘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두 개. 중요해서요.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러면 최초의 합성의약품은 무엇입니까? 품은 뭐예요? 그리고 최초의 항생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 해줘야 됩니까?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최초의 합성의약품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버드나무 껍질이 있어요. 버드나무의 껍질을 벗깁니다. 버드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이 껍질을 물에 넣고 끓여요. 물에 넣고 끓여줍니다. 물에 넣고 끓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나와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물에 녹아서 나옵니다. 이 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하고 물으면 진통과 해열 효과가 있어요. 진통은 뭐예요? 통증을 잊게 해주고요. 해열은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통과 해열의 역할이 있는데 이게 누가? 과학자 중에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의 아버지가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류머티스 관절염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우리 뼈 마디마디에서 세포가 다시 자라나요. 이 뼈 마디마디마다 관절마다 세포가 자라나는데 멍청한 백혈구가 이게 외부에서 침입한 뭔 줄 알고? 세균인 줄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뼈 마디마디,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거예요.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얘를 마시는데 이 살리실산 성분이 역해요. 마실 때마다 아버지가 구토 증상도 일으키고 되게 힘들어해. 그런데 이 뭐 하는 거예요? 관절염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마시는 거야. 그럼 이 아들이 아버지가 좀 더 쉽게 마실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해서 이 살리실산 성분에 식초의 원료가 되는 무엇을 섞어준다? 아세트산 성분을 섞어요. 섞어서 무엇을 만들었다?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만드는데 얘가 먹기가 뭐 하더라? 편한 겁니다. 이 아세틸 살리실산의 무슨 명? 상품명이 최초의 합성의약품이 뭐가 됐다? 아스피린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합성의약품이 뭐라고요? 아스피린입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에 식초의 원료가 되는 아세트산을 섞어서 만든 아세틸살리실산의 상품명이 아스피린이면서 최초의 합성의약품이 돼요. 진통제, 해열제로 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최초의 항생제는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발견해요?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해요. 푸른 곰팡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가 핀 주변에는 세균이 번식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아서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최초의 항생제인 뭐가 된다? 페니실린이 되어집니다.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은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총을 맞거나 해서 절단하거나 구멍 나면 세균 감염에 의해서 거의 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항생제가 나오니까 웬만한 세균이 침입해서 주사 빵빵 넣으면 뭐 했다? 약효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화학 발전이 우리 생활에 기여했는 것 중에서 식량 문제, 의료 문제, 주거 문제,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합성 섬유하고 합성 염료가 나왔는데 나프타에서 또 뭘 만들었는가 하면 합성 수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쌤, 합성 수지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그래서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이렇게 가벼운 플라스틱 제품도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플라스틱 제품도 있어요. 이런 플라스틱 제품도 있어요. 됐죠? 자, 그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합성 수지이고 과학의 발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거예요. 가볍고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값이 뭐하다?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이 합성 수지에서 두껍게 만들어요. 건축 자재로 두껍게 만들면 의자로 한번 만들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준 의자 쉽게 변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두껍게 만든 PVC 관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한번 만들어 두면 쉽게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수지도 뭐 있다? 있습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요까지가 화학 발전이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럼 여러분 책 15쪽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나오거든요. 여기가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아, 졸면 안 돼요. 총각.
15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핵심 체크. 핵심 체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증가하자 무엇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화학 비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비료의 개발입니다. 화학 비료의 개발로 암모니아를 원료로 대량 생산하게 되어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어요. 요소,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같은 비료가 만들어지면서요. 그다음 살충제와 제초제가 사용되면서 질이 향상되고 증대되었고 비닐이 등장하면서 계절에 관계없이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 비닐 해주시면 되고요. 의류 문제에서 천연섬유의 단점을 보완했어요. 천연섬유는 대량 생산이 힘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 이것의 단점을 완화한 게 합성섬유입니다. 합성섬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합성섬유가 개발되었고 그 다음 원하는 색깔의 섬유의 옷을 입게 합성염료가 개발되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합성섬유가 천연섬유를 100% 대체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오늘날도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면 100%, 코튼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으로도 쓰고 100%로 쓰는 거예요. 기능성에서도 섞어서 쓰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거 문제는 무엇을 이용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 조성해 되었는가 하면 화석연료. 화석연료의 이용이고 그 다음 건축 재료의 변화로서 우리가 주택, 건물, 도로 등의 대규모 건축물의 건설이 가능해졌고요.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개발되었다? 합성의약품이 개발되었습니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얘가 포인트예요. 그렇죠? 포인트. 자, 그럼 1번으로 갈게요. 하버가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 가끔 나꾼다고 이렇게 나와요. 질소와 산소가 반응했다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질소와 누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암모니아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천연섬유는 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쉬웠다. 천연섬유가 아니고 합성섬유로 고쳐주시고 X. 합성섬유가 개발되면서 천연섬유를 완전히 대체했다. 아니에요. 완전히 대체하지 않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비단 같은 거 우리 예복 같은 거 만들 때 비단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X 해주시고요. 나일론이 최초의 합성섬유로 미국의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개발했다. 맞고요. 폴리에스트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이고요. 합성염료의 개발로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암모니아가 되는 거고요.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이 성공했고 2번의 답은요. X가 2개이면서 뭐가 나와주면 돼요? O가 3개 나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로서 스타킹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오늘날도 수영복이라든지 축구 선수나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있는 운동복 전부 다 나일론입니다. 그리고 그물, 밧줄,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는 양치의 칫솔, 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일론이에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폴리에스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전 세계 모든 남성들이 입고 있는 양복이라든지 그 다음 교복에 입고 양복에 있는 와이셔츠, 그 다음 우리 일반적인 교복 이런 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폴리에스트입니다. 그 다음 폴리아크릴은 양모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짜 틀 스웨트라든지 가짜 양틀 옷을 만들 때 쓰이기도 하고 열에 강해서 소방복, 안전복을 만들 때도 쓰여준다.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볼게요. 모래와 자갈 등의 시멘트를 섞고 물로 반죽해요. 철근을 넣어서 강도를 높여 주택, 건물, 도로 건설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콘크리트가 되겠죠. 콘크리트입니다. 그 다음 5번. 주거 문제와 화학 발전의 설명이에요.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요? 연료로 쓰는 겁니다. 난방이라든지 요리를 할 때. 알겠죠? 자, 그 다음. 현대 건축 재료를 얻는데 화학적 방법이 이용되었어요. 그 화학적 방법으로 철의 재련 과정, 산화철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거, 산화 알루미늄에서 알루미늄을 뽑아내는 거, 모래의 주성분에서 유리를 뽑아내는 거, 화학 발전이 기여했다 하고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만 안 낚이면 돼요. 철과 알루미늄은 철광석을 코커스와 함께 넣는다. 철광석을 코커스와 함께 넣어서 추출해내는 건 철이고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에 빈정석을 넣어서 전류를 흘려줘서 뽑아내요. 그래서 뽑아내는 방법이 뭐하다? 다릅니다. 화학적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X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은 여러분이 다 했을 거예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뽑아낸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호프만이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만든 최초의 합성 의약품은 뭐라고요? 아스피린입니다 하고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화학생활이 우리 생활에 미친 화학발전과 우리 생활에서 화학발전에 의해서 의식주 문제와 건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쉬는 시간 10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가 하면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두 번째 여러분하고 들어갈게요. 자, 아까 리뷰에서 먼저 탄소에 대해서 봤어요. 탄소는 몇 쪽, 몇 주기, 몇 번 원소다? 몇 쪽? 그럼 몇 번 원소? 6번 원소죠. 그리고 몇 주기? 2주기. 그리고 몇 조? 14조. 14족이라서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다? 4개 들어있죠. 체외각 전자수가 4이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수도 뭐다? 4. 그래서 최대 몇 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서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단일결합도 있고 이중결합도 있고 삼중결합도 있고 사슬 모양으로 길게 연결된 구조도 있고 가지 모양도 있고 고리 모양도 있고 다양한 화합물을 구성할 수 있는 게 탄소화합물입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 탄소화합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하면 탄화수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탄화수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탄소하고 탄소 C와 수소로만 수소 H 탄소 C와 수소로만 뭐 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탄소화합물 중에서도 탄화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탄소화합물에서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거에 두 번째는 알코올이라는 게 있어요. 알코올. 알코올이라는 게 나와요. 탄화수소에서 수소를 하나 제외하고 작용기가 결합해요. 그 작용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외워야 돼요. 하이드록시기가 결합해요. 탄화수소의 하이드록시기라는 I가 결합합니다. 얘는 OH예요. OH라는 하이드록시기가 탄화수소에 결합해서 생성된 물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알코올이라고 해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카복실산이 나와요. 카복실산. 탄화수소에서 카복실산도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라는 화합물에서 무엇을 가집니까? 그러면 카복실기라는 작용기를 가져요. 이 카복실기가 COOH예요. 얘가 뭐 한 겁니까? 결합한 거예요. 탄화수소에 카복실기가 결합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카복실산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카복실산. 그 다음 네 번째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원래 알데하이드기에 포밀기가 결합했어요 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갑니다.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네 번째 탄화수소에 누가 나옵니까? 하면 폼알데하이드가 나와요. 폼알데하이드가 나오고 얘는 무엇입니까? 화학식을 알려주시면 돼요. HCHO라는 화학식으로 이루어진 폼알데하이드고 세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I입니다. 됐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배우는 게 케톤이라고 안 나오고 우리 책에 아세톤이라고 나와요.
아세톤이라고 나오고 얘는 화학식을 보고 아세톤인지 알아주시면 돼요. CH3CO, CH3 아세톤이면서 유기용매로 작용하고 매니큐어를 지워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의 종류 요 5개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 요 5개의 종류를 여러분이 뭐 해주시면 돼요?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써놓으라 하는 거 해놓으시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서요. 탄화수소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설명하는 것은 들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필요한 건 반드시 외워주세요. 탄화수소는 말 그대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그리스에서 왔어요. 탄소가 하나 있습니다. 1이라는 게 메타예요. 1이라는 게 메타, 2라는 게 에타, 3이라는 게 뭔가 하면 프로파, 4라는 게 뷰타. 이렇게 해서 그리스에서 오면서 탄화수소의 탄소수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요. 자, 그럼 보세요. 탄화수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탄소가 하나 있는 애가 있고, 탄소가 2개 있는 애가 있고, 탄소가 3개 있는 아이가 있고, 탄소가 4개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죠? 탄화수소는 뭐와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칠판 봅니다. 탄소는 아까 최대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최대 4개라고 했죠. 4개. 자, 그럼 볼게요.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돼요. 탄소 하나가 있는데 최대 몇 개가 공유 결합할 수 있다? 4개. 공유 결합하는 걸 이렇게 선으로 그을게요. 선으로 그을게요. 공유 결합을 최대 4개로 하는데 탄화수소니까 탄소하고 수소로만 결합해요. 자, 그럼 탄소를 중심으로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하면서 수소가 왔어요. 탄소 주위에 수소가 이렇게 4개 붙었어요. 결합선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이 실험식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면 구조식이라고 해줘요. 구조식. 그럼 쌤, 구조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여기에서 보겠는데 화학식이라는 게 나와요. 화학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화학식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분자식이 있어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가지고 나타낸 식을 분자식이라고 해요. 분자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하면 구조식이 있어요. 공유결합하는 물질, 반드시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하는 물질의 공유전자성을 뭐로 나타낸다? 선으로 나타내는 게 구조식이에요. 구조식.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하면 시성식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작용기, 하이드록시기, 카볼실기, 그 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포밀기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나와주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면 카본일기, 이런 작용기를 나타내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쉽게 알아보게끔 해주는 걸 시성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게 실험식이 있어요. 됐죠? 그럼 요 화학식을 요거 설명하면서 바로 같이 설명해 줄게요. 됐죠? 자, 그럼 일단은 먼저 보십시오. 요렇게 공유 결합하는 걸 선으로 나타낸 것을 구조식이라고 해요. 구조식. 그럼 얘는 분자식은 어떻게 돼요? 하고 묻으면 분자식은요, 이렇게 쓰줍니다.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었어요. CH4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어 있고 얘의 이름은 뭐예요? 메테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테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CH4가 나왔어요. 우리가 뭐라고 읽어주면 된다? 메테인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탄소 2개래요. 그럼 보십시오. 탄소 2개 그대로 줄거주세요. 그럼 탄소와 탄소 사이 무슨 결합? 단일 결합이면서 단일 결합이면서 탄소는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와서 결합한다고요? 탄화수소니까 수소가 와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주는 게 무슨 식이다? 부조식이 되는 거예요. 부조식. 그럼 분자식으로 쓰면요. 탄소 2개에 수소가 몇 개 붙었어요? 6개 붙었죠. 그럼 탄소 2개에 수소가 6개 붙었고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에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적어주면 돼요. C2H6이고 얘가 뭐다? 에테인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분자식하고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실험식이 나와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예요. 얘는 그대로 CH4라고 쓰면 돼요. 실험식 가장 간단한 정수비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얘는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면 약분하면 몇 대 몇이 돼요? 1대 3이 되죠. 요게 실험식이 되는 거예요. 실험식.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최대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누가 와서 결합하면 돼요? 수소가 와서 이렇게 뭐 해주시면 돼요? 결합하면 돼요. 요게 바로 무슨 식이다? 구조식이에요. 구조식. 선으로 나타낸 거. 그럼 요거를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탄소 3개의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붙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프로페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프로페인. 그럼 얘는요, 실험식이 C3H8 그대로예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더 이상 약분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C3H8이 되고 뭐라고 읽어준다? 프로페인이라고 읽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탄소 4개를 가서 볼게요. 자, 그럼 탄소 4개를 보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와서 결합하면 돼요? 수소가 와서 결합하면 돼요. 그럼 수소가 총 몇 개 와서 결합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주니까 10개가 와서 결합하죠. 그럼 얘가 구조식이에요. 얘가 구조식이고 실험식하고 분자식이 나오는데 분자식은요. 탄소 4개의 수소 10개가 붙었어요. 이렇게 써주는 거고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니까 탄소 2개에 수소 5개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실험식이 돼요. 됐죠? 그럼 우리가 실험식을 보는 게 아니고 분자식을 봐야 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뷰테인입니다. 그래서 C4H10이고 뭐가 돼요? 뷰테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뷰테인. 그럼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는 거하고 나중에 문제 풀 때하고 달라지니까 잘 봐주세요. 탄소수가 뭐 했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했습니까? 물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탄소수가 뭐 했습니까? 증가했죠. 탄소수가 증가하면은 무엇이 증가합니까? 그러면 끓는 점이 뭐 한다? 높아집니다. 탄소수가 증가하니까 끓는 점이 뭐 한다? 높아져요. 자, 그럼 설명 들어갑니다. 탄소수가 하나인 메테인 같은 경우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2도씨 정도 돼요. 약 마이너스 160도씨 정도에서 끓어요. 그럼 에테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0도씨 정도에서 끓어져요. 84도씨.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2도씨. 뷰테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도씨. 마이너스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커지죠.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뭐 한다?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하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탄화수소에서 가장 기본인 메테인부터 볼게요.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운데에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서 수소가 와서 결합했는데 무슨 구조예요? 수소가 이렇게 와서 결합을 해줍니다. 수소가 결합을 해주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정사면체.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메테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공통점 볼게요.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 첫 번째 해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탄화수소의 공통점으로 갈게요. 탄화수소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면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얘들은 연소시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뭐로 이용된다? 주로 연료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는 주로 무엇으로 많이 이용된다? 연료로 많이 이용되고요. 연소시, 불에 탔을 때요. 연소시에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것만 뭐 한다? 생성하여요. 생성.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해요. 탄화수소. 그죠? 그리고 이 탄화수소 중에서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물에 거의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아요. 물에 대한 용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에 안 녹아요. 됐죠? 자, 그럼 탄화수소로 갈게요. 자, 탄화수소는 뭐예요? 하고 물으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탄화수소의 종류를 아셔야 돼요. 메테인, CH4, 그 다음 에테인, C2H6, 프로페인, C3H8, 뷰테인, C4H10. 얘들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로서 연소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연료로 이용되고 연료로 이용해서 연소했을 때 뭐만 생성된다?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얘들의 특징은 뭐로 이용된다? 연료로 이용되고 연소시켰을 때
연소 시에 이산화탄소와 뭐만 생성된다는 거? 물만 생성됩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끓는 점이 뭐해진다? 높아진다. 그 다음에 얘 해줄게요. 뷰테인 할게요. 탄소수가 4개 이상부터 구조가 다른 이성질체가 존재해요. 구조가 다른 이성질체, 탄소수가 4개 이상부터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노말이에요. 노말. 그럼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요. 의자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보트 모양으로 배열될 수도 있어요. 이 탄소가. 똑같은 4개인데 체어형이 나올 수도 있고 보트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꺾여서 나오는 게 구조가 바뀐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불러준다? 구조 이성질체라고 불러줘요.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도 뭐 분자식이나 실험식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쌤 구조가 바뀌었을 때 뭐가 달라요? 물리적 특성이 달라집니다. 녹는 점이라든지 끓는 점이라든지 뭐 물에 대한 용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하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요게 탄화수소입니다. 자, 탄화수소에서 가장 대표가 누구다? 메테인입니다. 탄화수소에서 가장 대표가 메테인이고 메테인은 무슨 구조를 이룬다?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고 메테인은 물에 거의 녹는다 안 녹는다? 물에 대한 용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테인은 도시가스의 주성분이에요. 메테인은 도시가스의 주성분입니다. 이 도시가스의 주성분으로서 무엇으로 주로 쓰입니까? 그러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거. 메테인은 액화천연가스예요. LNG. 압축천연가스예요. CNG. LNG가 바로 도시가스의 주성분이에요. 액화천연가스에서 우리가 집에서 가스렌지 사용하잖아요. 도시가스 사용하는 게 바로 LNG예요. CNG가 뭔가 하면 여기 경기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서울 가면 보여요. CNG 해갖고 천연가스버스 뭐 이래갖고 압축 천연가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뭐로 이용된다? 연료로 이용됩니다. 누가? 메테인이. 그래서 여기 탄화수소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아이가 누구다?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무색, 무치이고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고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아요. 이 메테인이 주 연료가 되는 게 액화천연가스, 도시가스의 성분이 되는 LNG와 압축천연가스 CNG로 들어갑니다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됐죠? 자, 요게 첫 번째 탄화수소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알코올. 알코올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하이드록시기가 붙는다고 했어요. 말이 좀 입에 안 익어서 그렇겠지만 하이드록시기입니다. 알코올은 탄화수소예요. 봐주세요. 탄화수소인 메테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메테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메테인에서 무엇을 하나 제거한다? 수소를 하나 제거해요. 수소를 제거하고 여기에 누가 결합한다고요? OH가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알코올인 거예요. 알코올. 됐죠? 자, OH가 하나 결합했죠? 하나 결합하면 1차 알코올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메테인에서 수소 하나가 없어지고 OH가 결합했잖아요. 그럼 얘는 요게 구조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험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는 시성식이 나와요. 시성식이 나오고 그 다음 분자식이 나오고 실험식이 나와줍니다. 자, 시성식은 작용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CH3에 누가 결합했다고요? OH가 결합했어요. 그래서 요 작용기를 써서 나타내는 아이를 시성식이라고 해요. 그럼 요렇게 써주면 CH3OH가 되죠. 메테인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알코올이라는 하이드록시가 결합했구나. 그럼 얘를 보면 바로 얘가 메탄올이구나 하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물질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게 작용기를 써서 나타내는 식을 뭐라고 한다? 시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성식. 됐죠? 자, 그럼 분자식으로 씁니다. 어떻게 돼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의 산소예요. 실험식 가장 간단한 정수비니까 그대로 똑같아요. 그럼 분자식을 보면 얘가 메탄올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작용기를 포함해서 나타내주는 시성식으로 써서 물질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메탄올은 무색 무치이고 조금만 흡수하면요. 조금만 꼴깍하고 드시면 실명이 되고요. 조금 더 많이 꼴깍꼴깍 드시면 가셔요.
가셔요. 됐죠? 되겠어요? 쌤, 제가 꼴깍꼴깍 했는데 병원에 가서 위세척하면 정상이니까 위세척해도 눈은 갑니다. 살아나도. 그래서 평생 남은 인생은 암흑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함부로 마시지 말고요. 그 다음 이 알코올의 대표가 누구예요? 하고 물으면 에테인이에요. 자, 볼게요. 에테인 C2H5였어요. 여기 6였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6개가 있는 에테인에서 탄화수소에서 수소 하나를 제외하고 누가 붙는다? OH가 붙는 거예요. OH가. 됐죠? 작용기가 붙은 거예요. 그럼 얘의 시성식은 어떻게 됩니까? C2H5에 누가 붙었다? OH가 하나 붙었어요. 작용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렇게 C2H5 에테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에탄올이 된 거예요. 에탄올. 에탄올.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의 대표가 누구예요? 에탄올이 되는 거예요. 에탄올. 됐죠? 에탄올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에탄올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얘를 분자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C2H6O가 돼요. 실험식도 C2H6O가 돼요. 됐죠? 자, 실험식 분자식 똑같고요. 작용기를 포함해서 나타내준 이 에탄올은 지금부터 들어주시면 돼요.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켜서 얻는 술의 주성분이에요. 술의 주성분. 곡물은요, 뭐 있어요? 보리를 발효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맥주가 되는 거고, 우리 쌀을 가지고 발효시키면 뭐가 돼요? 막걸리라든지 뭐 동동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와줘요. 과일을 발효시켜 만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거를 사서 우리 아버지 술을 좋아하시면 다 담죠. 매실 사서 술 부으면 매실주, 영지버섯에다 술 부으면 영지주, 뭐 산삼에다 붓거나 인삼에다 붓거나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뱀에도 붓고 별에도 붓고 막 하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에탄올은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켜서 얻는 술의 주성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즘 TV에서 광고하는 쌤이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게 두껍두껍하고 나오는 그분 있죠. 그 소주는요, C2H4라는 에텐을 물에다 녹이면 뭐가 돼요? C2H5OH라는 뭐가 됩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소주가 나와줘요. 공장에서 만드는 소주. 발효시키는 소주가 아니고. 됐죠? 요렇게도 만들어주는 건데 이 에탄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술의 주성분도 되지만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독용 알코올 솜으로 쓰이는 거예요. 병원 가서 이렇게 쓱쓱 닦아주는 시원한 그분이 바로 뭐예요? 알코올 솜이라고 불러주는데 원래는 에탄올입니다. 됐죠? 에탄올이에요. 공업용 에탄올. 자, 그럼 이 에탄올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그러면 술의 원료도 되고요. 소독용 알코올도 만들고요. 용매로도 쓰여요. 됐죠? 요렇게 쓰여주는 게 무엇이에요? 에탄올이고 메탄올과 에탄올은 연료로도 사용돼요. 됐죠? 알코올 램프에 넣어서 연료로도 이용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OH기가 하나 붙었어요. 1차 알코올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2차 알코올은요. 여기서 잘 봐요. 자, 에테인이 이렇게 있어요.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수소가 붙어 있는 탄화수소에서 내가 수소 2개를 제외하고 여기에다가 OH를 결합시켜요. 그럼 OH가 몇 개 결합됐어요? 2개 결합됐죠? 얘가 2차 알코올인 거예요. 이 2차 알코올은 어떻게 돼요? C2H4OH가 몇 개 결합했다? 2개 결합했다. 2차 알코올이에요. 얘가 바로 자동차 부동액으로 들어가는 에틸렌 글리콜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3차 알코올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만들어요. 프로페인 이렇게 있죠? 프로페인 이렇게 있었어요. 모든 게 탄화수소예요. 모든 게 탄화수소에서 나와주는데 요렇게 떼요. 요렇게 떼서 OH가 붙어요. 여기 OH가 붙고 여기 OH가 붙어요. 그 다음에 위에 떼도 되고 밑에 떼도 돼요. 여기에 떼서 OH가 붙어요. 그럼 OH가 몇 개 붙었어요? 3개 붙었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3차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얘는 화장품을 만드는 원료로 쓰여집니다. 아, OH기가 하나 있으면 1차 알코올이고 2개 있으면 2차 알코올이고 3개 있으면 몇 차다? 3차구나. 하이드록시 결합 개수에 따라서 1차, 2차, 3차가 나오는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이드록시기가 탄화수소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알코올에서 첫 번째 나오는 알코올이 CH3OH가 있어요. 메탄올. 그 다음 알코올에서 가장 중요한 얘는 꼭 아시라 했어요. C2H5OH.
술의 주성분이 되면서 소독용 알코올솜으로 쓰이는 요놈의 에탄올이 가장 중요한 알코올의 대표예요. 자,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C2H4에서 OH가 2개 붙었는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C3H, 여기에 보시면 탄소가 5개 있으면서 OH가 몇 개 결합했다? 3개 결합해서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I까지 나와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에탄올에서 볼게요. 얘는 중요한 게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은 물하고 잘 섞여요. 물하고 잘 섞이면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얘는 물하고 안 섞여요. 얘는 기름하고 잘 섞여요. 유기용매를 녹입니다. C2H5는 기름하고 잘 섞여서 친할 친자를 써서 친유성이라고 해요. 그럼 누가 물에 잘 섞여요? 하이드록시. 얘가 물하고 잘 섞여요. 친수성이에요. 그래서 에탄올은요, 물에도 잘 섞이고 기름에도 잘 섞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C2H5는 기름하고 잘 섞이고 여기에 있는 OH는 물하고 잘 섞이는데 얘가 물에 녹아서 OH-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물에 녹아도 뭐다? 중성입니다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됐죠? 되겠어요? 그래서 하이드록식이 알코올에서 제일 중요한 애는 누구를 꼭 기억해줘라? 에탄올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누구로 갑니까? 하복실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독특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입에 익숙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하복실산은 탄화수소에서 누가 결합한 거예요? 하복실기가 결합한 거예요. 그럼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메테인이 이렇게 있어요. CH4. CH4가 이렇게 있는데 탄화수소에서 반드시 누구를 하나 제외해라? 수소를 제외하라 했죠. 그럼 여기에서 수소를 제외합니다. 됐습니까? 수소를 제외하고 COOH라는 카복식이가 오는 게 COOH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여기에서 H를 살짝 띄워서 써줄게요. 됐죠? COOH라고. 그럼 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작용기예요. 작용기. 아까는 OH가 작용기였고 얘가 작용기예요. 그럼 이 작용기에서 특징을 잘 봐야 돼요. 짝대기가 하나 있는 건 단일 결합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짝대기가 2개 있는 것은 무슨 결합을 이루고 있다? 작용기가 이중 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중 결합. 이중 결합. 작용기에 뭐가 들어있다? CO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하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7번 맞아요, 주원아. 이거 중요합니다. 얘는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습니다. 잘 섞인다 이 말이에요. 잘 녹는다는 거. 물에 잘 섞이는데 물에 섞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왜 얘를 띄워놨는가 하면 여기에 꼭단이 있는 얘가 무엇으로 나와요? 물에 섞이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으로 나와요. 수소이온. 수소이온으로 나오니까 이 수소이온 때문에 하복실산은 무엇이 됩니까? 산성을 나타내요. 산성. 산성, 연비성, 중성할 때 산성을 나타냅니다. 수소이온이 나와서요. 수소이온을 내놓아서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산성이 됩니다 하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죠? 됐어요? 자, 그럼 요 작용기가 들어가서 이루어진 하복실산의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적을게요. 요렇게 나오는 게 구조식이에요. 구조식.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적습니까? 시성식을 적어요. 작용기를 나타내는 거. 그럼 그대로 갑니다. CH3에 COOH가 붙었어요. 얘가 뭐라고요? 작용기예요. COOH가 붙어서 나타나는 얘를 딱 보면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아세트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세트산. 얘가 바로 뭐의 원료가 된다? 식초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아세트산이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에서 분자식을 갈게요. 분자식을 가면 이렇게 하면 돼요. 탄소 2개죠. 그럼 탄소 2개라고 적어요. 수소 몇 개예요? 4개죠. 수소 4개라고 적어요. 산소 몇 개예요? 2개라고 적어요. 이게 분자식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실험식은요. 어떻게 돼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거예요. 탄소, 수소, 산소. 이게 실험식이 돼요. 자, 그럼 실험식과 분자식을 봤을 때 쉽게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낸다? 작용기를 포함한 시성식으로 나타냅니다. 되겠어요, 의민아? 되겠어, 주원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아세트산이 돼요. 그럼 이 아세트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아세트산에서 첫 번째, 아세트산을 2 내지 5% 뭐합니까? 물켜요. 2 내지 5% 수용액으로 만들어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식초라고 불러줍니다. 식초. 그리고 이 아세트산은 무엇에 쓰입니까? 그러면 식품 초절임. 초절임 식품 있죠. 우리 피클이라든지 피자 먹을 때 오는 피클 있죠. 그 다음에 치킨 먹을 때 오는 치킨무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초절임. 커리 먹으러 가면 양배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렇게 새콤새콤하게 해놓은 거 있죠. 걔들 전부 다 초절임 식품이에요. 초절임 식품에 쓰여요. 식품을 장기 보관하는데 그 다음 또 뭐에 쓰입니까? 음료에 쓰여요. 홍초 같은 거, 백년초 같은 거 사서 물에 타먹는 아이 있잖아요. 그 음료에도 쓰여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2 내지 5%로 수용액을 물키면 식초의 원료가 된다는 거. 그 다음 이 아세트산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몇 도씨이다? 17도씨예요. 17도씨. 녹는 점과 어는 점이 17도씨니까 17도씨 이하가 되면 아세트산이 얼어있겠죠. 그렇죠? 얼어있는 아세트산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빙초산이라고 불러줘요. 빙초산. 됐죠? 얼음 빙자. 됐죠? 얼음 빙자를 써서 빙초산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얘는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식이 어떻게 돼요? 아세트산은요. CH3COOH의 이온화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얘만 예외로 얘가 떨어져 나옵니다. 얘 때문이에요. 작용기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CH3COO- 아세트산 이온과 무엇이 됩니까? H 플러스 수소이온, 이 수소이온이 작용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래요. 얘만 예외가 되는 이유.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됐죠? 아, 아세트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뭐 합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알코올하고 카복실산에 이제 두 개의 공통점 갈게요. 알코올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에탄올 특유의 냄새 알죠? 맥주 냄새, 소주 냄새, 포도주, 와인 냄새, 술 냄새 아시죠?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물에 잘 섞여요. 그럼 카복실산, 식초예요. 식초도 뭐 있어요?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죠. 식초의 신맛 같은 냄새 나죠?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 물에 잘 섞여요. 그래서 냉면 먹을 때 식초 떨어뜨리면 더 새콤해지는 거예요. 초장에 식초 더 떨어뜨리면 초장이 더 새콤해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복실산의 대표는요.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얘를 알아두세요. CH3COOH라는 누구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아세트산을 반드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카복실산의 대표. 그렇죠? 대표. 눈으로 봐서 쉽게 이해되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풀어줘요. 자, 그 다음 이제 폼알데하이드로 갈게요. 폼알데하이드는 여러분이 필기하는데 얘를 갖다가 폼알데하이드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면 알데하이드라고 해요. 알데하이드. 원래는 뭐라고 합니까? 하면 알데하이드라고 해요. 하이드라고 하고 작용기의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포밀기라는 작용기를 가져요. 알데하이드고 포밀기라는 작용기를 가진데 얘가 CHO예요. 포밀기라는 작용기가 뭐합니까? 결합한 거예요. 결합한 겁니다. 알데하이드는. 그런데 그거를 빼고 폼알데하이드를 배우는데 포밀기라는 CHO가 오는데 폼알데하이드에 어떻게 와요? 하고 보면 탄소 하나에 얘가 와요. 작용기가 COH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이렇게 COH. 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작용기예요. 작용기. 얘가 작용기이면서 작용기 안에 무슨 결합이 있다? 이중 결합이 있어요. 얘가 폼알데하이드예요. 폼알데하이드.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일으킵니까? 이 화학식을 보고 얘를 알아두고요. 세집 증후군을 일으켜요. 왜요?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접착제의 원료. 새집에 가면 가구라든지 뭐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거 다 붙여놓잖아요.
본드 같은 걸로 붙이니까 그 냄새의 원료가 얘가 되는 거고, 얘를 가지고 폼알데하이드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포름알린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체의 신비 같은 거 할 때 내가 만약에 죽어서 시체를 기증했다. 그럼 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포름알린이라는 액체에 담궈서 건져내면 나는 썩는다 안 썩는다? 평생 안 썩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거. 그렇죠? 특유의 냄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걸로 갈게요. 자, 익숙한 걸로 하나 가서 알려줍니다. 뭐가 있어요? 탄화수소가 있어요. 탄화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탄화수소를 빼고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포밀기라는 작용기가 들어갑니다. COOH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작용기가 들어가서 만들어주는 거.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쓰면 CH3CHO가 되면서 CHO라는 포밀기라는 작용기를 가지게 되잖아요. 얘의 이름이 바로 뭐가 됩니까? 하면 우리 술 먹었을 때 대가리 띵하게 해주는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돼요. 아세트 알데하이드.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하고 물으면 메탄알이라고도 해주는데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되어줍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얘가 없어요. 얘가 없습니다. 우리 책에는 뭐만 나온다? 폼밀기 들어가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와주니까 우리 책에 있는 걸로 공부하셨을 때는 폼알데하이드로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됐죠? 특유의 냄새가 있고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아세톤이 나와요. 이거는 원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케톤이라고 해요. 그럼 좀 적어주세요. 원래는 케톤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여기에 누가 결합합니까? 그러면 작용기에서 카본일기가 결합해요. 카본일기. 카본일기가 뭐예요? CO가 결합한다는 거예요. 카본일기가 뭐 하는 겁니까? 결합하는 케톤인데 케톤이라 안 하고 얘도 알데하이드라 안 하고 폼알데하이드가 대표로 나와주고 얘는 케톤이 아니고 아세톤이 대표로 나와준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둘 다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아세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고 물으면 프로페인이에요. 프로페인. 프로페인이 뭐예요? 하면 C3H8입니다. 탄화수소. 자, 그럼 탄소 이렇게 3개 그릴게요. 탄화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구조식으로. 자, 이렇게 탄화수소가 있어줬습니다. 그럼 프로페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본일기는 가운데 있는 탄소 아래 위에 있는 수소를 쫙 제외해요. 수소를 제외하면서 뭐 한다? 자기가 이중결합으로 와서 O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탄소하고 결합해서 얘가 뭐로 작용한다? 작용기로 작용해버려요. 작용기로. 자, 그럼 작용기로 작용하는데 여기에 무슨 결합이 있다? 이중결합이 있죠.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CH3와 CH3 사이에 CO가 쏙 들어가서 무엇이 됐습니까? 아세톤이 되었습니다. 아세톤. 됐죠? 아세톤. 그래서 얘는 유기용매로 잘 쓰여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매니큐어 칠해봤어요? 매니큐어 칠하고 지울 때 쓰는 게 아세톤이죠. 가장 대표적인 거. 아세톤 특유의 냄새가 있고 물에 뭐해요? 잘 녹아요. 됐어요? 자, 그럼 요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무엇입니까? 하고 그러면 탄화수소에서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탄화수소부터 시작해서. 자, 그럼 요렇게 봤으면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한꺼번에 보고 또 따로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세요. 알코올부터 아세톤까지 공통점이에요. 자, 여기 2번, 3번, 4번, 5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물어요. 여기에다 쓸게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냄새.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리고 두 번째, 무색이라는 거. 대체로 무색. 됐죠? 그래서 공통점 알코올, 카복실산, 폼알데하이드, 아세톤의 공통점은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소주 냄새. 또는 모르면 병원에 갔을 때 알코올 솜 냄새 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카복실산은 식초 냄새. 식초 냄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제 냄새.
뭐 본드 비슷한 냄새예요. 자, 그 다음 아세톤은 매니큐어 지우는 특유의 아세톤 냄새 알고 있죠? 얘들의 공통점은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로 무색입니다 하는 거 첫 번째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요거를 묶을게요. 3, 4, 5번을 묶습니다. 3, 4, 5번. 3, 4, 5번을 묶으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얘의 공통점은요. 작용기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탄소와 산소 사이에 작용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이중결합이 있어요. 탄소와 수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자, 이중결합을 다른 말로 다중결합이라고도 해도 돼요. 다중결합. 다중결합이 존재해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작용기에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에 특유의 냄새가 나고 무색이면서 얘들의 공통점은요. 물에 잘 녹습니다. 물하고 잘 섞여요. 물에 잘 녹습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얘들도 특유의 냄새가 있지만 얘들은 다중결합이 존재한다는 거,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거. 이거는 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묶어놓고 공부하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능수능란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정사면체이고 무색 무치이면서 물에 녹지 않고 연소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알코올도 뭐 할 수 있어요?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1차 알코올을. 됐습니까? 1차 알코올. 자, 그 다음 또 하나 갑니다.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곡물이나 뭐 과일을 발효시킨다고 했죠. 그럼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키니까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무엇이 됩니까? 물어요.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바로 알코올이 되어주는 겁니다. 알코올 중에서도 누가 돼요? 에탄올이 돼요. 에탄올. 알코올 중에서 에탄올이 되고요. 이 에탄올을 산화해서 발효시킵니다. 산화해서 발효시키면 무엇이 됩니까? 아세트산이라는 뭐가 나와요? 식초가 나와요. 식초. 됐죠? 자, 탄화수소입니다. 포도당이라는 과일이나 뭐 곡물을 발효시키면 무엇이 나옵니까? 알코올에 있는 에탄올이 나오고요. 에탄올을 산화시키면 바로 식초의 원료인 아세트산이 하복실산이 나와줘요.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이 책이 없으니까 기록해 두십시오. 됐죠? 기록해 두시고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탄화수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다시 갑니다. 중심에 탄소가 있으면서 수소가 4개 결합해서 무슨 구조를 이룬다고요?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줘요? 정사면체 구조라고 불러주죠. 그죠?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면서 중심에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있으면서 얘는 무색 무치입니다. 무색 무치이고 연소시 반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연료로 이용되고요. 얘가 주성분인 LNG와 CNG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물에 거의 녹지 않아요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탄화수소의 대표입니다. 자, 알코올의 대표로는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에탄올이에요. 탄소 2개가 이렇게 있어요. 탄소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가 여기에 몇 개 붙어요? 3개 붙습니다. 여기도 수소가 몇 개 붙어요? 3개 붙죠. 이렇게 3개 붙는데 여기에서 수소가 3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하나에 누가 붙는다고요? OH가 붙어요. 요 OH라는 하이드록시가 붙어서 1차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1차 알코올. 근데 얘들이 물에 녹았을 때 OH나 H라는 이런 이온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요게 바로 뭐다? 에탄올이 되는 겁니다. 에탄올. 그래서 알코올의 가장 대표적인 누구를 알아둬라? 에탄올을 알아두세요. 술의 주성분이면서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알코올 소매 성분으로도 들어가고 소독용 알코올로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료로도 사용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OH기가 하나 있으면 1차 알코올, 2개 있으면 2차 알코올, 3개 있으면 3차 알코올이 돼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탄화수소 알코올의 대표를 봤어요. 그 다음 얘는 무색무치인데 얘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물에 잘 녹고요. 기름에 잘 섞여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카복실산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카복실산은 메테인이라는 탄화수소에 무엇을 하나 제외한다? 수소를 하나 제외하고 누가 와서 결합해요? COOH가 결합해요. 이 작용기가 결합했는데 작용기에 보니까 이중결합이 있고요. 작용기에 있는 수소가 나중에 뭐해서 물에 녹아서 무슨 이온을 내놓는다? 수소 이온을 내놓아서 아세트산은 무엇을 띈다? 약한 산성을 띱니다 하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죠? 특유의 냄새가 있고 물에 잘 녹고 작용기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식초의 주성분이 되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H에 누가 와서 결합했다? COH가 와서 결합했어요. 얘가 뭐라고요? 작용기예요. 폼일기라는 작용기인데 이 작용기 안에도 무슨 결합이 있다?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하고 알아두시고 물에 뭐 한다고요? 잘 녹습니다. 그렇죠? 물에 잘 녹습니다 하고 기억하시고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접착제의 원료라서. 그 다음 마지막 아세톤, 케톤의 주성분인데 얘는 프로페인이었어요. 프로페인이라는 C3H8이라는 I가 있어서 여기에 수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운데 수소 결합을 뭐합니까? 없애고 여기에 있는 팔 두 개 누가 와서 결합한다? 산소가 결합하면서 얘가 뭐로 작용한다? 작용기로 작용하면서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케톤이에요. 그래서 CH3COCH3 바로 뭐가 된다? 아세톤이 되어주고 유기용매이면서 매니큐어를 지우는 성분이에요. 됐습니까? 요게 탄화수소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정리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 풀러 갈게요. 몇 쪽을 펴주시는가 하면 20쪽을 펴주세요. 20쪽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요거 붙여줄게요. 66일. 앞쪽에다 붙여줄게. TS 노트는 유민아 구입 안 했어? TS 노트? 여기다가 붙여줄 테니까 요거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시고 했는 날은 체크하고 못했는 날은 건너뛰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 줄게요. 그죠? 오늘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예서도 이거 안 받았죠? 첫날이니까 여기다 붙여줄게요.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해보시면 돼요. 했는 날은 체크해 주시고 못했는 날은 건너뛰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마 황석현 선생님이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위에 있는 거 오늘부터 해주시면 돼요. 오늘부터 해주시면 되는 거. 자, 그다음 지원이 원래 교재 사오면 해주기로 했는데 교재 안 사와서 못했죠. 그죠? 일단은 여기다 끼워놓고 다음 주에 와서 교재에다 다시 붙입시다. 자, 그럼 확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자, 탄소 원자가 수소, 산소, 질소, 황이나 할로젠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뭐라고 해주면 돼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탄소 화합물.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탄소 화합물이 다양한 까닭은 탄소 원자는 최대 몇 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할 수 있다?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죠.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자, 그럼 탄소 원자끼리 연속적으로 결합하거나 2중, 3중으로 결합해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만 구성된 것을 뭐라고 해주면 돼요? 탄화수소라고 해주시면 돼요. 탄화수소의 대표 누구를 꼭 알아둬라? 메테인을 꼭 알아두십시오 했습니다. 그 다음 알코올, 탄화수소에서 탄소에 결합된 수소를 하나 제외하고 작용기인 누가 결합하는 거예요? 하이드록시기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한글로 써주면서 익숙해지세요. 하이드록시기가 결합해준다 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카복실산에서 탄화수소의 탄소 원자에 수소를 제외하고 누가 결합한다고요? 카복실기가 결합하는 겁니다. 카복실기가 결합하는 것을 카복실산이라고 해줍니다. 그럼 첫 번째 봐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결합했으니까 탄소화합물의 이름은 메테인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분자식은 CH4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탄소 2개에 수소 5개의 OH가 결합했네요. 에탄올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시성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작용기를 표현했는 C2H5OH가 되겠죠. 자, 마지막은요. CH3에 COOH가 결합했어요. COOH라는 카복실기가 결합해 있는 얘는 아세트산이 되겠죠. 아세트산이고 시성식으로 써주면 CH3COOH라는 거. 그래서 메테인은 LNG와 CNG의 주성분이 되는 거고 에탄올은 술의 주성분이고 소독용 알코올이나 용매 연료로 쓰여주고 아세트산은 식초의 성분이며 의약품. 아까 아세틸 살리실산 만들 때 나왔어요. 아스피린 만들 때. 그 다음에 염료의 원료로도 쓰여줍니다. 그럼 탄소 화합물에 대한 OX입니다. 탄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BX죠. 수소, 산소, 질소, 할로젠 원소하고도 결합할 수 있다 했어요. X고 모든 탄화수소는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되죠. O. 그 다음 식품 속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모두 탄소화합물이고 생명유지에 중요한 거 맞죠? 얘들 CHO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가는 CH4라고 적어주시고 메테인. 나는 C2H5OH라고 적어주시고 에탄올이 되겠죠. 가의 분자식은 CH4입니다. 맞고요. 나의 시성식이 C2H5 작용기인 OH가 들어간 거 맞고요. 가나 모두 탄화수소이다. 자, 에탄올은 탄화수소가 아니고 알코올에 들어가요. 그래서 X.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가나 모두 연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맞죠? O.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에 들어가는 건 유리만 빼면 돼요. 유리는 뭐에서 아까 뽑아냈다고요? 모래에서. 모래에서 뽑아낸 이산화규소예요. 그래서 유리만 뺀 나머지는 전부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플라스틱인 페트병, 수건, 섬유, 빵, 곡물
탄수화물이에요. 자, 식초는 뭐라고 해주면 돼요? 아세트산. 그래서 아세트산 적어주시면 돼요. 아세트산을 2 내지 5% 물긴 수용액이고요. HCHO, 이 화학식을 보면 폼알데하이드라고 쓸 수 있으면 돼요. 폼알데하이드. 그 다음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테인입니다. 자, 화학식이 CH3CO, CH3는 뭐라고요? 아세톤, 유기용매나 매니큐어를 지우는 약품으로 사용되어 줍니다. 그 다음 술의 주성분이에요. 술술 넘어가는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죠? 됐어요? 자, 기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기본 문제는 쉬워요. 여러분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럼 21쪽에서 27쪽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오시면 되고요. 숙제로. 문제를 풀면서 앞에 거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외워주면 되겠구나 하고 해주시면 돼요. 오늘 1회 수업이고 1회 수업이 가장 쉽습니다. 이제 2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화학이라는 걸로 들어가 줄 거예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걸 받고 두 번째 이제 화학 반응식, 화학 식량과 몰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 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2회차 수업에서는 배우게 될 거고요. 황석현 선생님 강의실은 901호예요. 됐죠? 예, 902. 됐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잘 가세요.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키가 작아서 안 꺼져. 주원아, 키 큰 주원아, 한 번만 부탁하자. 이거 들고 여기 빨간 것만 좀 눌러줘. 여기 빨간 거. 잘 가세요. 안 돼? 네가 해도 안 돼? 키 작은 쌤이 해도 안 되는데. 잘 가, 주원아. 다음 시간에 책 사와요.